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요, 상상요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상요법이 우리의 신체나 질병이나,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이나 생체 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정서와 심지어 인지 능력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상상요법. 상상, 마치 20년 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단 7일 만에 신체가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에 국내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2009년 8월에 경기도 한 마을, 아주 한적한 오지 마을에 버스 세대가 쓱 들어왔습니다. 자,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다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요. 왜냐면 다들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대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오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간신히 발걸음을 떼는 할머니들, 또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들, 또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꾸역꾸역 이제 마을 해관에 모이셨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분들이 가지고 오신 물건입니다. 물건이 20년 전에 썼던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는 신문, 잡지, 책, 그다음 음반, 뭐 가구,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텔레비전, TV를 틀어보니까 20년 전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딱 이제 실험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어떤 주문을 했냐면요. 이제 여기서 일주일간 머무르실 텐데 20년 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즉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마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검진을 했거든요. 신체 검진을 했더니 노인들의 손의 악력, 이 손을 쥐는 힘이죠. 악력이라든지 팔다리 근력, 그 다음 시력, 청력, 혈압, 콜레스테롤 모든 면에서 이 노인들의 몸이 놀랍도록 젊어졌다는 거죠. 결과가. 심지어는요, 이 지능도 높아졌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실험은요, 인간의 심리나 정신적인 면은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인간의 몸은요, 에너지 통합체이고, 이 앞의 사례에서 연구했던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채우냐에 따라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젊었을 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젊은 이미지로 채웠더니 실제로 신체도 젊어지고 활기차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요, 예전에 미국에서 과거에 어떤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한 건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미국의 1979년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가요, 75세 노인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아까 국내에서 했던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실시했죠. 일주일 실험을 마친 뒤에 노인 몸을 검진했던 의사들은 건강 상태가 다 젊어진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이 손가락 마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 했던 실험이고요. 그리고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영국에서 또 이런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2010년에요, 9월 영국의 BBC TV가 이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비슷한 실험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간 실험이 끝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실험에 참가했던 8순의 여배우는요, 휠체어를 버리고서 혼자서 걸어 나왔다는 거죠. 실험이 끝나고. 그리고요, 거동이 불편했던 어떤 남자 연예인은요, 무대를 나와서 심지어 탭댄스를 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해서만 겨우 걸을 수 있는 어떤 옛 뉴스 앵커는요, 지팡이 없이도 무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을 했더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젊은 시절로 상상했더니 실제로 신체가 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BBC가 이 실험을 더 Young Ones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요법은요, 우리가 뭐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심상 연습, 이미지와 시각화 이런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상상은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목표했던 움직임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하고 있는 어떤 운동 기술을 시각적으로 반복적으로 생생하게 연상함으로써 상상요법을 통해서 어떤 심리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상상요법은요, 신체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동작을 머릿속으로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형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 상상요법은요, 우리가 동기유발과 인지 수준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미리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동작 수행에 필요한 어떤 신경 경로를 강화해서요, 우리 동작 수행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는 가설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요법은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의 신체 변화나 질병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뭐 스포츠 영역이라든지 멘탈 훈련이라든지 간호 실습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훈련, 균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연구, 상상요법을 활용한 국내 연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승원 님이 2010년에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운동과 기능운동을 상상하는 상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균형 능력과 보행 능력에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황기철 님이 다트 게임을 통한 상상요법이 뇌졸중 좌측 편마비 환자들의 그 시각과 운동의 협응 향상, 즉 상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그 관역판 중심까지 더 가깝게 화살이 꽂는 모습을 보였다,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1998년 박은영님의 이 상상요법이 편마비 환자의 근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경우가 그 근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상상요법 후에 환자들의 최대대 근 활성화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1997년 손미양님은 역할놀이에 있어서 유아기의 그 이해 능력에 미치는 상상요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유아들에게 그림동화 10편을 들려준 뒤 그 실험 집단의 유아들에게 상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인 이야기의 이해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김민정님은 언어 발달이 지체된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상상요법을 적용한 결과 대상 아동들이 모두 언어 능력과 이해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연구 결과고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서 찾아봤더니요. 이제 이 상상요법을 통해서 암 환자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엑터버그 박사라는 분이 생각의 병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봤더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뇌종양 환자들 가운데 27%가 10년 이상 살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유명하신 분이 있죠. 칼 사이먼 박사라고, 이분은 이제 상상요법을 통해서 이 암 환자 치료를 하신 유명한 박사인데요. 이 방사선 종양학과 칼 사이먼 박사는요, 이 159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상상요법을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생존한 환자가 63명이었는데 암의 완전 치유가 된 사례도 19%나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책에 나왔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와칭이라는 책에 나왔던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상상을 통해서 치료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71세의 하이벨 씨는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끔히 털어버리는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6년 전에 이제 식도암이 간이나 폐, 척추 온몸에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남은 삶이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상상요법을 적용했는데요. 아마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신부님인데, 그 실로스 신부님이 그때 당시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을 떠올리면서 9일간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이 신부님이 자기의 여러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자기 암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린 거죠. 신부님과 함께. 이런 상상을 9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상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놀란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날과 기도를 끝나고 검사 받던 날 사이, 그 사이에 일주일간 사이에 모두 암세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짧은 순간 동안 암이 다 완치되어 수 있는지는 그 의사 선생님들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인 박사가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기도가 암세포의 성장을 가장 억제하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다가요, 각기 똑같은 암세포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5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다 똑같은 암세포를 집어넣고 심리치료사한테 기도를 5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방식이 5가지 방식이 다른데요. 첫 번째 기도 방식은요,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배양 접시에는요,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고요. 네 번째는요,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했고, 자, 5번째는요, 암세포들을 파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각기 다르게 5개의 그 세균 배양 접시에 담긴 암세포들에 대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자, 결과가 어디가 가장 효과가 좋았을까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봤더니요, 1번,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고요. 자, 두 번째, 암세포가 3개만 남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는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21%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21% 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똑같이 21% 떨어졌다고 합니다. 21%. 자, 네 번째는요,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5번째는요,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했더니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4번, 5번은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자, 2번, 3번은 21% 떨어졌고, 자, 1번은 39%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도가 1번이죠. 1번.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달라고 했던 1번의 기도가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몸은 에너지 통합체이고 우리 몸에는 신체는 구석구석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건강한 신체는요, 에너지 물결이 고르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암이 생긴 부위에서는 에너지 물결이 고르지 못하고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실험 결과가 말했듯이 암세포들도 사람처럼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즉,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공존을 하라는 얘기죠.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생하라는 거죠. 공생. 그래서 암세포들한테 그 부정적인 메시지, 파괴시키겠다라는 의도로 기도를 하면요, 암세포가 버티면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봤죠? 우리가 암세포를 파괴해 주세요 이랬던 기도는 암세포가 변화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정상적인 자연의 질서처럼 암세포도 자연과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게 자연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달라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암세포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이 암세포들은 원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냥 인간 세포 속도와 똑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따뜻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이 암세포가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생각과 달리 암 환자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암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내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자,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사실이 이런 환자들한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의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환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치료 효과도 좋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상상요법이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인지 능력 향상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이 심리학에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이 로젠타 효과라기도 하고 자성적 예언 혹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1968년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젠 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한 20% 정도 학생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교사한테 주면서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라고 믿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똑같은 지능 검사를 다시 시행을 했더니요. 그 결과 명단에 속했던 20%의 학생들은요.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반대의 결과도 정반대의 사례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인지력 향상을 통해서 이 학업 성취 능력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특히 스포츠 선수들, 특히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인 골프 선수들한테도 이게 멘탈 연습, 멘탈 트레이너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상요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대명사 벤 호건은요, 연습 때마다 자기가 게임 직전에 어떻게 칠 건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상상한 다음에 이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멋진 스윙을 그려볼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멋진 샷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상상력을 이용해서 살을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거 교수는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부족으로 온갖 여러 가지 병리적 증사를 많이 보인다는 걸 알고 이 호텔 청소부 84명을 대상으로 42명에게 하루에 이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의 운동량과 같다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체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한 달 뒤에 이 설명을 들었던 청소부들은 배가 들어가고 또 살도 빠지고 삼중 턱도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청소할 때마다 나는 살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42명의 이 청소부들은 아무 효과도 없었고 피로 독소만 더 쌓였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연구 결과나 사례를 보듯이 이 상상요법이요, 우리가 요즘 암 환자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질병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편말비라든지 이런 어떤 재활 운동에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운동 능력이 향상됐거나 근력이 증가됐거나 키가 성장됐거나 언어 능력이나 이런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요. 또 그 밖에도 우울감이나 신체 변화 등 정서 변화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이나 인지 능력에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0년 전으로 돌아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상상만으로도 신체 결과나 정신이나 정서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신체나 정신이나 정서가 노화되고 있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냥 대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신체가 활기 넘치고 에너자이저고, 그리고 내 생체 나이는 나의 지금 현재 달력 나이에서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신체가 실제로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두뇌, 우리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두뇌는 내가 지금 나의 최전성기는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내 인지 능력이나 나의 뇌가 더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상상으로 여러분들의 신체나 정신이나 정서나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까지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